12월의 두 번째 주 화요 민심열차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남기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 관계상 이번 주 바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는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서 빛의 혁명 완수, 정의로운 통합을 위해서는 내란 잔재를 완벽하게 청산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집중 부각됐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2차 종합특검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안에 큰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계엄 옹호 메시지와 송원석 원내대표와 일부 의원들의 사과 메시지가 어찌 보면 충돌을 하면서 갈등을 빚었는데요. 이른바 친윤 의원들의 장동혁 대표 손절론까지 제기되면서 갈등이 증폭됐습니다. 이번 주 대통령 직무평가는 지난주와 거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한국갤럽은 긍정이 2%포인트 상승해서 62까지 올랐고 부정은 2%포인트 하락해서 29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꽃 전화 면접 방식은 약간 하락했고요. 나머지 ARS 조사는 지난주와 거의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1대1로 가정한 NGI 지수에서도 한국갤럽은 2%포인트 상승한 반면 리얼미터와 여론조사꽃은 1%포인트씩 하락했습니다. 대통령 직무평가에 대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에 비해서 1.8배 높게 나타난 상태로 지금 집권 초기의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정당 지지율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당 지지율 역시 전체 평균은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 49.7, 국민의힘은 29.7을 기록해서 20%포인트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은 민주당 43으로 1%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24%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반면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이 1.4%포인트 하락하면서 지난주보다 지지율 격차가 1%포인트 줄었습니다. 여론조사꽃은 전화 면접과 ARS 모두 두 당의 격차가 0.4%포인트씩 늘어났습니다. 한국갤럽과 리얼미터는 보수 표집이 3 내지 4% 정도 많았고 여론조사꽃은 반대로 진보 응답자가 2 내지 3% 정도 많게 나타났습니다. 네, 요즘 최근 그 양당 간의 지지율 변동은 거의 뭐 없이 대략 20%포인트 정도 계속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뭐 기분 좋은 상황이지만 이런 현상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표 한번 보시죠. 최근 6개월 양당의 지지율 추이를 살펴보면요. 민주당은 대체로 40% 초중반대를 약간씩 오르내리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국민의힘은 9월에 4주 연속 24%를 기록했고 최근 11월 둘째 주부터 또다시 4주 연속 24%를 다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박스권에 갇힌 형국인데요. 박스도 아주 단단한 박스에 갇힌 것 같습니다. 윤석열과 절연을 하지 못하고 극우 보수 세력의 당이 이미 점령이 된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지율로는 내년 지방선거 참패가 불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아주 심각한 노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올해 연말 지금 비대위설까지 나돌고 있는 가운데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뭐 분당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아, 그러세요? 한동훈이랑 이렇게 분당을 한다는 건가요? 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별로는 또 여론의 추이가 어떠한지 이것도 좀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한국갤럽에서 월간 통합 분석 자료를 내놨는데요. 11월 한 달간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겠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전국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2, 국민의힘이 25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요. 서울이 44대 20으로 양당 간의 격차가 오히려 전국 격차보다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보통은 전국 평균보다 한 3 내지 5% 정도
격차가 더 적은 편인데요. 여기는 아무래도 샤이프 유심이 좀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의 지금 사례 수가 747개인데요. 대략 이 정도면 오차의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6 정도 됩니다. 경기 인천은 41대 25입니다. 이 정도 격차면 경기도, 인천 모두 이변이 없는 한 승리가 확실해 보이고요. 강원도는 사례수가 지금 120개밖에 안 됩니다만 33대 30으로 두 당이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실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충청권은 41대 28로 13%포인트 차가 났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낮지만 이 정도만 해도 비교적 여유 있게 앞서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호남이 67대 6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한 자릿수를 기록했고요. 반면에 대구 경북은 24대 40으로 국민의힘이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호남과 TK 지역은 ARS 조사의 경우는 허위응답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전화 면접조사 결과를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승부처인 부울경, PK 지역은 36대 29로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안심할 수준은 아닙니다만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지방선거 6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기대가 정말 큽니다만 지난번인가요? 네. 민주당이 TK 두 석 빼놓고는 싹쓸이했던 그 추억을 한번 되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최근 이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주도한 1인 1표제 당원 당규 개정안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이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네. 자, 이 박사님, 이 문제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중앙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안건을 부결시키는 경우가 과거에도 종종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대의기구로서 최상위 기관은 전당대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당원 대회고 그 수임 기관이 기구가 바로 중앙위원회인데요. 그런데 이런 중앙위원회가 당원들의 생각과 다른 결정을 한다면 이 수임 기구로서의 역할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관련 규정은 일부 요건을 좀 변경을 해서 재상정을 한다는 입장이고 1인 1표제는 당분간 추진이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밝혔는데요. 저는 이번 중앙위원회 결과가 당원들의 뜻과 이렇게 다른 결론이 난 것에서는 중앙위원회 투표율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실무적인 작업이 좀 더 됐어야 하는데 매우 짧은 시간 투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좀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이는데요. 오히려 그런 어떤 실무적인 문제가 있었던 실무진을 질책하는 것이 맞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즉시 재상정을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실 정청래 대표에게 많은 당원들이 표를 몰아주는 것은 바로 이 당원 주권을 실현하라는 뜻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도의 굴복을 한다. 이거는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초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아까 말씀하셨지만 당초 권리당원 100%에서 상무의원 50%를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런 게 바로 개혁의 후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안건이 만약에 중앙위원회에 상정된다면 이번에 1인 1표 찬성했던 중앙위원들이 다시 이거 거부를 해서 되돌려서 원안대로 가도록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의원제 자체가 지금 폐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대의원 선출 방식도 좀 개선을 하고 또 대의원에게 새로운 역할, 특히 오프라인에서의 활동을 요구하는 그런 이제 좀 강화됐으면 합니다. 또 하나 대의원들 교육을 좀 특별히 더 시켜서 당원들과 어떤 생각이 일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서울의 소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 대한 반향이 좀 있었습니다. 이 차기 당대표, 총리, 그리고 비서실장, 국회의장까지 조사를 해서 발표했는데요. 박지원 의원은 우리 조사 결과를 여러 방송에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올린 틱톡 쇼츠에서도 국회의원 관련 쇼츠가 조회수가 2만 1,000을 훌쩍 넘어버렸는데요. 자, 일부에서는 이런 조사가 너무 이른감이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사님, 조사하신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하면 흔히 지지도 조사 이렇게 이제 떠올리는데요. 사실 이제 올바른 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나
인사 이런 인선에도 국민 여론을 많이 참고하기도 합니다. 당대표는 지금 당원들이 직접 뽑지요. 네. 그리고 국회의장과 원내대표에 선출할 때도 당원들의 뜻을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나 비서실장 같은 그런 중요한 자리 임명할 때 뭐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조사에서 보면 박찬대 의원이 차기 당대표로 김민석 총리를 오히려 큰 표차로 지지율 차로 이기고 정청래 대표와도 지금 박빙으로 나타났죠. 차기 총리로도 지금 가장 앞서는 걸로 나타났는데 이럴 경우 인천시장 출마를 놓고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TV에 나와서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렇습니까? 예. 민주당이 지금 집권당이기 때문에요. 국정 안정도 중요하고 지방선거 승리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 있는 이 우수한 자원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배분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사실 모든 정권에서 인사 문제가 국정 지지도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지지자들의 생각이 어떤가 이거를 여론조사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남희 박사님 오늘 또 민심열차 함께 진행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남희 박사님의 저서 이재명 따라잡기 그리고 지방선거 준비하신 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이 지방선거 전략 매뉴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신통화는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150만 구독자와 함께 걸어온 민족언론 서울의 소리. 우리는 오늘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탄압과 내란의 혼란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이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민주시민의 목소리, 국민 주권의 시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서울의 소리는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갑니다. 언론을 넘어 영상과 소리, 현장과 기록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저널로 다시 태어납니다.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바로잡으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언론. 그 사명과 각오를 마음에 새기며 서울의 소리는 오늘 또 한 번 새롭게 출발합니다. 함께 걸어온 길처럼 앞으로의 길도 시민 여러분과 나란히 가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우리가 다시 시작합니다.